붙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예,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검찰에서 야당의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이 언론 매체 한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를 한 건데 이 보도가 대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문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이름이 적힌 당사자는 이 의혹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열린민주당의 최광욱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간밤에도 보니까 뭐 KBS에서 새로 보도한 것도 있고 이게 보면은 네. 어쨌든 지금 고발장 2건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다 지금 최 대표님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네.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글쎄 뭐 저는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진짜 그랬구나. 이제 다 알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어제 KBS 보도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발장 은 제가 이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항소심 진행 중이죠, 아직. 예. 항소심이 이제 예. 내일 이제 첫 재판이 시작되는데 네. 바로 그 사건의 고발장하고 이분들이 그 초안을 전달만 했을 뿐이지 뭐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고발 사주냐라고 윤석열 씨 본인이 기자분들께 직접 설명을 했던 사안이 있었죠. 예. 근데 실제로 고발로 지금 이어졌고 그 작년 4월에 손 검사가 써서 건넨 고발장이 김웅 의원을 통해서 당에 전달이 되고 그게 같은 해 8월에 국민의힘 이름으로 고발이 돼서 그거를 또 공소시효 3시간을 앞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씨가 중앙지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소하라고 지시를 해서 무리하게 기소됐다는 보도까지 이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정황들이 이제 시계열별로 전부 다 윤석열 씨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공작이구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거는 뭐 다른 설명보다는 본인에게 비판적인 사람에 대한 사적 보복, 검찰권을 통한 사적 보복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간밤에 이 보도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4월에 네. 이렇게 이제 전달됐다는 이 고발장과 네. 8월에 실제로 최 대표님을 고발할 때 그 고발장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 이거를 확인하시기 전까지는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 그 다른 분들은 다 그 4월에 넘긴 고발장이 그 8월의 고발장하고 같은 거 아니냐라는 그 질문을 저한테 계속 주셨었어요. 예, 근데 예. 제가 4월에 건넸다는 고발장이 2개였다는데 2개 다 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언론의 설명에 의하면 제가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하는 고발장이 있었다.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그 물어보는 기자분들에게 오히려 4월 고발장하고 8월에 제가 고발됐던 그 선거법 사건하고는 다른 겁니다라고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가 실제 고발장 전문이 드러나고 4월 8일 날 추가로 건넸다는 고발장이 8월에 접수된 고발장하고 그대로 일치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답을 베낀 시험지라고 많이들 표현하시던데 저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제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베낀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서 예.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주민등록번호가 화제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주민등록번호를 한 번 틀리고 똑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썼으니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였는데 정말 실제로 이렇게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민번호 잘못된 것까지 똑같은 걸 보셨을 때, 네네. 그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앵커께서 직접 그 고발장 화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송검사가 보낸 걸로 추정되는 고발장 초안에는 그 표 안에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을
표 안에다가 적는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근데 예. 8월 달에 실제 접수된 고발장에는 그 표만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겉표지만 바꾼 거죠. 예. 그리고 그 표를 그리는 양식은 이거는 그 검찰 양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반 변호사들은 뭐 그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잘 하진 예. 않거든요. 저도 변호사 출신입니다만. 예. 네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볼 때 그리고 이제 우리 김웅 의원의 해명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니까 아, 이 사람들은 진짜로 이걸 저질렀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잘못 표기된 주민번호 말고도요. 그 다른 네. 문구들도 좀 어떻게 보셨을 때 좀 아니, 뭐 순서도 예.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거의 완벽하게 같죠. 뭐 인용한 판례도 같고 예. 어제 언론에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하셨던데 예. 그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약간 그 뭡니까 유튜브 조회수 그러니까 저를 유튜브 방송에서의 발언을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선거법 위반 사건의 내용이. 근데 이제 4월 달에 작성할 때 유튜브 조회수하고 8월 달에 제출할 때 유튜브 조회수가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더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조회수 증가된 거를 그대로 고치고 네. 낸 걸로 봐서는 그 고발장을 그대로 베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고발장이 파일로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숫자를 바꾸고 몇 가지 양식을 바꾸고 그다음에 그 글자 몇 가지 고친 정도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이 고발장을 낸 것을 보면은 네. 이게 4월에 이미 건네졌을 정황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으로 그게 유입된 건 확실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정황이 아니라 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했다는 예. 그 문서에 지금 이 4월 8일자 고발장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예. 그것이 8월에 실제로 접수가 된 거니까 그거는 뭐 확실한 거죠. 네. 근데 왜 4월에 바로 이 활용을 하지 않고요? 예. 넉 달 네. 지나서 했을까요? 그거야 저는 알 수 없지만 예. 지금 그 사건 그러니까 애초에 4월 3일자 고발장이라고 돼 있는 거에 보면은 예. 채널A 사건을 검언 유착이 아닌 소위 권언 유착이라고 하는 그 윤석열 씨의 프레임에 예. 맞추는 내용의 고발장이잖아요. 예, 예. 4월 3일자 고발장의 원래 내용이. 근데 그것도 나중에 또 시민단체를 통해서 고발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어떤 이유로 혹은 뭐 선거 직전이라서 이거를 하는 것이 좀 무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 혹은 뭐 당내 내부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다 그 원하는 바대로 실현이 됐다. 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기소되기 직전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국민의힘이 저를 고발했을 거라고는 특히 예. 다 제가 다른 지상파 방송에 종편에 가서 다 똑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에서의 방송을 근거로 고발했을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이번에 이제 그런 의문이 다 풀린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고발장 두 건 내용을 보셨을 때요. 네. 언론에서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긴 하는데 그 문구의 수준을 봤을 때 이게 네. 전문가가 작성한 거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뭐 네네. 그거는 예. 저도 변호사로서 나름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걸 보는 순간 이제 저는 처음에 애초에는 선거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고발장을 기소 후에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것만 알았었으니까. 이거는 검사 출신들이 국민의힘에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 이게 문장을 많이 다듬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죠. 예. 근데 4월 달에 그 초안이 그대로 똑같은 걸 보고 이거는 검사가 쓴 거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사하는 법률 용어도 그렇고 예. 문장 구조도 그렇고 특히 이제 법률 문장이라고 하는 게 일반 문장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기자분들이 쓰시는 기사하고도 다르고 문학 작품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런 특유의 형식,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요. 네. 이런 문구들 중에 보면은 네네. 뭐 시민단체나 썼을 법한 그런 문구가 나온다. 그리고 네. 이런 문구의 수준이 설령 검사가 작성한 것 같다.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도 이게 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분들 주장이 뭐 그 정도입니까? 무슨 손준성, 김웅이라는 이름도 다 예. 조작했을 거고 텔레그램 창에 떠 있는 김웅 씨 사진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지 손준성, 김웅이라는 실제 아는 연수원 동기생 검사 출신 두 사람의 의사 연락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자신의 장모를 상대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을 미워했던 검찰총장으로서의 윤석열 씨가 그걸 지시해서 이루어졌을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게 더 상식적이고 쉬운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조작이고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변명은 왜 조작이 아니고 왜 이해가 안 가는 거짓말인지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공당의 예. 대선 후보라고 한다면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의 후보라고 한다면 정말 그런 억지는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김웅 의원이요. 네. 김웅 의원이 지금 뭐 어제도 보니까 한두 그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 의원의 그 발언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네. 그래서 김 의원의 발언이 자꾸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본인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애초에 처음에 보도한 매체에 의하면 굉장히 방을 폭파하라고 한 것부터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이 처음에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너무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다가 전달만 했다고 그러다가 자기가 썼다고 그러다가 뭐 또 손준성에게 법률적인 검토를 부탁했다고 하다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는 지금 손준성으로부터 김웅에게 전달된 것만 디지털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본인은 이걸 자기가 먼저 손준성한테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초안을 만들었다. 이게 예. 예,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죠. 그러면 공당의 검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가 왜 총장의 최측근으로 눈과 귀로 활동하고 있는 현직 검사에게 왜 다른 정당 후보자에 관한 고발장의 법률 검토를 맡깁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법률 검토라고 하는 거는 이게 법적으로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를 알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자체가 둘이 공범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해명을 해도 급하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말이 꼬이게 되고 그러니까 당당히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잠적하게 되고 이 사실이 처음 보도됐을 때 윤석열 씨가 보인 태도도 하루 종일 전화를 차단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나와서 외친 게 정치 공작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만큼 당황하고 있고 할 말이 없고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지금 말이 꼬이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고발 사주 의혹의 그 핵심은요. 이 의혹의 이제 제목처럼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여기에 연관이 돼 있느냐 안 됐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죠. 손준성이라는 검사는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와 한때 대단히 가까웠던 후배입니다. 아, 예. 개인적으로 손준성 검사가 저한테 그런 앙심을 품고 그런 일을 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당시에 차지하고 있었던 지위,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지위는 검사로서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우리 홍준표 대표도 그대로 지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총장의 뜻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기획해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증거에 써 있는 이름들 이것들이 일반인들이 그거를 도용하거나 가장해가지고 할 수 있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법조인 대관에 딱 대한민국 법조인 2만여 명 중에 딱 한 명 있는 손준성이라는 이름을 찾아내서 그것도 총장의 최측근인 사람의 이름을 찾아내서 검사 출신 제1야당 후보가 동기로 있는 사람의 이름을 찾아내서 그거를 제1야당의 텔레그램 방을 이용해서 그렇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감히.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만약에 이 보도 내용대로 만약에 전달을 실제로 했다면 그것은 손 검사의 뜻이 아니라 네. 어떤 조직에서
일종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요? 조직까지도 아니고 총장 개인이 지시한 거죠. 조직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동의했을 리가 없으니까. 예. 혹시 뭐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검사들이 뭐 두세 명 정도 더 관련돼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철저히 총장 개인의 지시에 의해서 총장 개인의 의도에 따라서 고발장 작성부터 기소까지 이루어졌다. 이런 모든 사실관계들이 지금 드러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요, 손준성 검사가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자, 네. 윤 전 총장, 당시 총장 당시에 자신을 감시하라고 심어놓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 추미애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인사 때 예.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돼 있던 차장검사급 자리가 수사정보 담당관이라는 부장검사급 자리로 직제상 격하가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자리에 손준성 검사는 계속 근무를 합니다. 예. 그게 지금 감시자로 심어놓기 위해서 자리까지 격하하면서 손준성이라는 사람들 그대로 총장 옆에 붙여놨겠습니까? 총장이 본인의 신복이고 필요한 사람이니까 자리가 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겨달라고 때를 써서 그 자리에 남았겠습니까? 어떤 게 상식적이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최 대표님, 근데 윤 전 총장이 손 검사에게 지시했다는 사실 증거, 물증, 증언 이런 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예. 두 사람만 정확히 아는 일이겠죠. 예. 어떤 물증이 나와야 할까요? 윤석열 씨나 손준성 씨가 본인들의 대화를 녹취한 자료가 나와야지만 물증이 될까요? 지금 앵커님하고 저하고 네네. 얘기하는 거는 네. 지금 녹음으로 나가야지만 증거가 되는 건가요? 홍보선의 출발 새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최강욱이라는 피해자가 어느 날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장 작성을 통한 선거 공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예. 두 사람의 위치나 관계가 능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방송이 있었겠다라고 생각하는 개연성이 높을 때 그 진실이라고 하는 걸 얼마든지 다른 정황들로 인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지. 예. 녹음을 들어야지만 방송사 사실 알겠다. 그거는 좀 지나친 얘기 아닙니까? 예. 아니 다른 걸 떠나서 같은 당에 있는 후보들이 지금 그 점을 지적하잖아요. 예. 예. 총장과 무관하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실을 밝히고 사실이라면 후보에서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까지 밝혀라. 이걸 얘기한 사람이 제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최 대표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뉴스버스의 기사를 제보한 그 제보자 실명 밝혀져야 된다 보십니까? 그거는 일종의 공익제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네.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네. 그분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공포에 떨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분이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잘 보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의 최강욱 대표였습니다.